우리의 차별화 전략은 가격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네, 반갑습니다. APMP 코리아와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7번째 에피소드 Strategy and Win Theme입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Executive Summary를 다뤘습니다. 제안서 첫 페이지에서 왜 우리인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첫 페이지에 선택 이유를 쓰려면 그 선택 이유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차별화 전략은 가격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네, 평가위원이 가격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차별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캡처, 즉 사전 영업 단계에서 잡은 우리의 포지셔닝이 프로포저 스트레티지, 제안 전략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전략이 윈팀, 차별화 전략으로 또 제안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싸움의 함정부터 보겠습니다. 전략이 약한 제안서에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기능과 경험을 그냥 많이 나열하죠. 그리고 영업에서 만들었던 전략이 이 제안서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각 장의 메시지가 서로 따로따로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우리의 주장에 근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죠. 좋은 말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왜 이 업체여야 하지?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가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략 부재가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안에서 가격으로만 승부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회사가 선택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제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APMP 원문에서는 이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Proposal Strategy는 Opportunity 또는 Capture Strategy에서 연결이 돼야 하고 거기서 더 발전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안서 전략은 제안서 작성 시점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Opportunity와 Capture Planning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 경쟁사, 그리고 우리 역량을 보고 어떤 포지션으로 전략으로 이길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 Opportunity, Capture Strategy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프로포절 스트레티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포절 팀, 제안서 본문, 그리고 최종적인 제안, 계약 협상까지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고객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사전 미팅에서는 분명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고객이 말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갑자기 제안서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략은 문서 안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말에서 그 말을 반영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스트레티지와 택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APMP에서는 두 개가 자주 혼동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Opportunity Capture Strategy는 우리의 Pre-Engagement 포지션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고객의 인식 속에서 잡아야 할 바로 우리만의 프레임이죠. 그리고 반면에 택틱은 그 전략을 실행하고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실제로 그냥 우리가 하는 액션이에요. 고객 미팅을 어떻게 할지,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갈지, 어떤 근거를 확보할지, 제안서에서 어떤 그래픽과 어떤 문장으로 보여줘야 할지가 바로 전술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스트래티지는 어디서 이길 것인가이고 택틱은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으면 전술은 흩어지는 거고 전술이 없으면 전략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안은 둘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략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APMP 원문은 스트래티지가 고객 평가, 경쟁사 평가, 그리고 우리 역량 평가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 또 바뀌면
윈팀도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과 또 연결이 되는데,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경쟁사는 어디가 강하고 약한지,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BCM이나 이제 스와트 분석 같은 정리하는 도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형식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전략이 그대로면 그거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APMP 원문은 오퍼튜니티, 캡처 스트래티지와 윈팀을 최대한 일찍 만들려고 합니다. 만든 후에 나와 우리 팀은 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이기려면 어떤 포지션을,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때 BCM이나 스와트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의 눈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정해야 합니다. 뭐 파트너가 컨소시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객이 신뢰할 만한 좀 근거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전략 문장이 완성된 제안 문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단계 전략은 캡처 팀이 실제로 사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일찍 만들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만들어야 계속 고치면서 점점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략과 윈팀이 많아지면 이 메시지가 좀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유니파잉 컨셉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하나의 컨셉이죠. 한두 개의 키워드로 먼저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혁신을 강조하는 제안과 안정적인 운영, 즉 기존 사업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안에 이 두 가지 키포인트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볼 것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확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통일된 이야기면 충분한데요. 사전 영업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대한 근거들을, 이 살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은 멋진 문장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출발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원문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파트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 캡처 스트래티지는 이 특정 기회를 잡기 위한 행동 중심적인 계획이고요.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객이 우리 조직과 우리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인식을 안 좋다면 바꾸기 위해서 내부와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계속 정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위에 있는 프로포절 스트래티지는 이 설득력이 있는 제안서를 쓰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제안서에 어떤 걸 포함할지, 어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할지, 또한 이게 어떤 근거로 만들지, 뭐 이 둘은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스트래티지는 캡처 스트래티지에서 진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 안에는 단어나 문장, 그래픽 같은 정보가 일관되게 전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고객이 사전에 필요로 했던 것들이 이 문서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면 고객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략을 우리 팀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프로포절 스트래티지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문장이 팀 전체가 이 입찰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팀 전략 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적인 부분이고, 우리 회사가 교육 수행 입찰을 들어가는데 이 레퍼런스가 좀 부재하다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이미 검증된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과 팀을 구성한다. 네, 이렇게 좋은 점은 이렇게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왜 보완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가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팀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은 이 리뷰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APMP 원문에서는 Opportunity Capture Plan 리뷰와 이 컴피티터 리뷰의 이 피드백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팀만 보고 있으면 분명히 놓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새로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정보 때문에 이 접근법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은 기존 접근법을 확인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또한 이 리뷰의 목적은 문서가 이쁜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서 이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보다도 이 전략이 아직도 맞는가? 아니면 경쟁 체제에서 진짜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고객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뷰는 지적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윈팀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안서 목차가 나오면 전략은 더 구체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원문은 프로포절 스트래티지에서 이 식별한 근거를 제안서의 어디에 배치할지 할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큐티브 서머리에는 선택 이유와 핵심적인 그 혜택이 들어가야 하고 테크니컬 쪽에서는 기술적인 근거 그리고 구현 방식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에서는 일정과 인력, 리스크, 통제의 근거가 필요하고 이제 프라이싱, 가격 제한에서는 이 가치의 논리가 함께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스팅이죠.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는 경쟁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사 비교와 근거를 통해서 우리 제안의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고객이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윤리적으로는 이제 보통 경쟁사 이름을 쓰진 않고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APMP 원문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제안서 표지와 이 핵심적인 그래픽을 별도의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다루고 있어요. 표지와 그래픽은 사실 장식이 아니에요. 고객 중심 표지는 이 제안서가 고객의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첫 번째 신호이고요. 그리고 키 그래픽은 이제 전체 제안과 핵심 메시지를 한 장에 압축할 수 있는 이런 그림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각화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한 전략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정말 빈틈이 많이 보이거든요. 구조가 안 보인다거나 고객의 가치가 안 보인다거나 차별점이 흐릿하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키 그래픽은 익스큐티브 서머리 목업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전략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제안서에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제안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원문에서는 캡처 플랜이 프로포저 플랜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를 좀 경고하고 있어요. 고객과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제안서에 없으면 고객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 번 반복돼서 제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스트래티지 스테이트먼트와 윈팀은 이 테크니컬 파트, 관리 파트, 또 프라이싱 파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서와 계약, 협상까지도 이 논리가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또 한번 파트너사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티밍 파트너, 한국에서는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너무 늦게 참여시키면 전략 개발에서 빠지거나 근거가 없는 일반적인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더라도 파트너와 함께 전략, 기획, 목차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전략은 제안서에만 쓰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가격에 약속할지까지가 연결되는 이런 모든 결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요한 내용은 다 설명을 마쳤고요. 저는 오늘 이 하나만 강조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좋은 전략은 일관된 메시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연결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차별화 전략, 윈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에서 만들고 있는 AI 기반 제안서 생성 컨트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 윈팀 전략을 잘 만들고 제안서까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화는 이거와 그대로 이어지는 왜 좋은 전략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